봄바람 따라 벚꽃이 살랑이는 요즘 여러분 마음에도 고운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봄과 참 잘 어울리는 두 편의 전래동화를 준비했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 아랑의 언덕과 작지만 깊은 용기를 품은 가마골 도연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포근한 꿈이 되어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봄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고요한 언덕, 그곳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하게 태어났지만 자유를 갈망했던 아랑, 그리고 벚꽃 아래서 마주친 따뜻한 눈빛의 도윤, 신분의 벽, 운명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피어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바람이 불어도 벚꽃잎처럼 언덕 위에 남아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랑의 언덕. 옛날 화령이라는 고을에 해마다 봄이 되면 벚꽃이 눈처럼 내려앉는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언덕을 벚꽃제라고 불렀답니다. 바람이 불면 벚꽃잎이 나비처럼 흩날리곤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고와 혼례를 올리는 날엔 꼭 그 언덕을 지나야 복을 받는다는 말도 있었답니다. 그 고을 최고 부자 이 대감집에는 아랑이라는 이름의 아씨가 있었어요. 아랑은 마치 봄 햇살처럼 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지만 높은 담장 안에서만 자라 세상 밖을 마음껏 다녀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기죠, 이대감댁 아씨는 발도 땅에 안 디디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어른이 워낙 아씨를 끔찍이도 아끼시잖아요. 맞아. 금이야 오기야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신다지.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아랑은 한 번도 혼자 마을을 걸어본 적이 없었고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행여 곧불에 걸릴까 대감은 아랑을 문 밖으로조차 나오지 못하게 했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랑의 아버지인 이 대감이 사랑채에 들러 그녀에게 이르기를 아랑아, 넌 귀한 아이니라. 덕망 높은 이씨 집안 37대 무남동녀 고명딸로 우리 집안의 보물이요 자랑이니 넌 그저 조신하게 지내다 이 아비가 점지해준 건너마을 배진사댁 장남과 혼례만 올리면 되는 것이야. 그 말에 아랑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느 날
아랑은 자신의 몸종 초란에게 말했어요. 초란아, 나 저기 저 벚꽃제 가보고 싶어. 아씨, 안 됩니다. 아씨가 외간 남자나 저희 같은 아리 것들이 오가는 벚꽃제에 다녀오셨다는 것을 대감마님이 아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씨 잘 매시지 못했다고 제 다리가 성치 못할 겁니다. 아랑은 늘 궁금했습니다. 매년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그 벚꽃이 피는 언덕은 어떤 곳일까? 그 곳의 바람은 어떤 향기가 날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랑은 몰래 담장을 넘어 벚꽃제로 향했답니다. 바람이 유난히 따뜻했고 벚꽃은 마치 그녀를 반기듯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 언덕에서 아랑은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도윤, 마을에서 목수일을 돕는 청년이었지요. 벚꽃나무 아래 쓰러진 가지를 정리하고 있던 도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씨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씨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찌 귀한 아씨께서 벚꽃제 같은 곳에 나오신 겁니까? 아랑은 머뭇거리며 벚꽃잎 하나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 이 벚꽃이 너무도 궁금했거든. 도윤은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아씨를 만나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랑은 조금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도윤의 말투엔 놀람보다 따뜻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 벚꽃이 이리도 곱다니.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벚꽃보다 아씨가 훨씬 곱습니다. 그 말에 아랑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면 조용히 언덕에서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도윤은 손재주가 좋았기에 나뭇결에 따라 조각한 나비며 꽃 모양의 장신구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아랑에게 선물했지요. 아씨, 이건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 같아서요. 아씨 손에 들리면 훨씬 더 고울 겁니다. 아랑은 수줍게 웃으며 도윤의 손끝에서 건네진 장신구를 받아들었고 자신의 검지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쌍가락지 하나를 빼내어 도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내게 가장 소중한 거야. 어머니께 받은 유일한 유품이지.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 하나는 너가 지켜줄 수 있지. 도윤은 말없이 그녀의 반지를 손에 꽉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랑은 말없이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언덕은 마치 세상에서 오직 둘만 존재하는 곳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랑의 아버지 이대감이 아랑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크게
노하며 말했습니다. 나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어디 감히 천한 목수 자식이 내 귀하디 귀한 아랑을 넘봐. 내 이 녀석의 목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대감은 도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하인들을 시켜 도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도윤은 밤이 새기도 전에 짐을 싸들고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랑은 마지막으로 대감의 눈을 피해 벚꽃제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내년 벚꽃이 필 때 꼭 다시 여기서 만나. 부디 살아서 그날을 잊지 말고 날 찾으러 와줘. 아랑과 도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해는 바뀌고 봄은 다시 돌아왔어요. 벚꽃제엔 여느 해보다도 화사한 꽃들이 피어났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랑은 그 언덕에서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다 그만 병이 깊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유, 벚꽃이 지면 아랑도 생이 같이 사라질 거래요. 벚꽃이 모두 떨어지던 그날, 아랑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기다릴게요. 언제든 벚꽃이 다시 피는 그날까지.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벚꽃제에 새로 지어진 정자를 보게 되었어요. 정자의 기둥에는 정교한 벚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그 정자를 지은 이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매년 봄 벚꽃이 피는 그 언덕에선 여전히 바람이 속삭입니다. 벚꽃 아래 기다리는 마음이 있노라고. 가마골 도현이. 아주 먼 옛날 나라에 임금이 계시고 날마다 조용히 흙을 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흙으로 그릇을 빚고 불로 삶을 이어갔지요. 불은 무서우면서도 귀한 존재였고 흙은 말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흙을 빚어 불에 맡기고 그릇으로 살아갔지요. 깊은 산속 솔마을도 그랬답니다. 이 마을은 작고 외진 곳이었지만 나라에서 정해진 조공 그릇을 빚는 마을이었어요. 해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을에서 정성껏 구운 그릇을 말에 실어 도성으로 올리곤 했답니다. 그 마을 어귀 골목 끝에 조용한 집에 도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도공이었고 임금님께 표창도 받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겨울 조공 그릇을 굽던 날 가마에서 솟구친 불길이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 불 속에서 마지막 그릇을 꺼내려다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이는 불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불 기운이 너무 센 집안이야. 그 아이는 가마 근처도 못 갈 거야. 하지만 도연이는 밤이면 몰래 물레를 돌렸답니다. 흙을 만지는 손끝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나도 언젠간 모두들 감탄하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 말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답니다. 도현의 옆집에는 황 할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못 고치는 게 없는 뚝딱이 장인인데 입만 열면 투덜투덜. 어이, 요 녀석. 불 무서워하는 놈이 왜 자꾸 흙을 만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연이 물레가 망가지는 날에는 밤사이 몰래 찾아와 고쳐놓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집 막내딸 예진이가 종이를 들고 찾아왔어요. 도연아, 이거 지난번 빌려간 거 대신 가져온 거야. 도연이는 괜히 얼굴이 빨개져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진이는 문득 말했습니다. 아, 참 도연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사람 마음도 그릇처럼 굽는 거래. 진짜 그릇은 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거라고. 그 말이 도연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답니다. 불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 말이 도자기보다 더 뜨겁게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검은 안개가 내려앉았어요. 하늘도 흐리고 바람은 축축하고 가마의 불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답니다. 도자기를 굽던 마을의 숨결도 함께 죽어갔어요. 아이, 이런. 불이 꺼졌으니 이제 우리 마을도 끝이구먼. 더 이상 가마의 불을 지피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조공도 가마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때였어요. 도현이가 아버지의 오래된 기록에서 이상한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푸른 불꽃은 산 너머 여우 바위 아래 하늘빛 흙을 만날 때 깨어난다. 도현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황할배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하늘빛 흙을 찾아올게요. 아이, 좋아. 그래, 갈 테면 가보거라.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도 낡은 망치 하나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건 네 아버지가 쓰던 거다. 불이 무서워도 손이 정직하면 그릇은 절대 깨지지 않는 법이야. 그렇게 도연이는 한참을 걸어 험한 산길을 넘었습니다. 비바람에 옷이 젖고 밤엔 짐승 울음소리에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결코 의지를 꺾지 못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도현은 드디어 여우 바위 아래에서 빛나는 하늘빛 흙을 발견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로 예진이가 몰래 건네준 편지였지요.
참된 불은 마음 안에 있다. 도연이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 조용히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어났지요. 마을로 돌아온 도현이는 황할배와 함께 가마를 다시 쌓았습니다. 흙을 이기고 불을 지피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안에 넣었어요. 그 순간 가마 안에서 파르르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이게 그 불꽃이구먼. 황할배가 놀라 외쳤습니다. 도연이의 그릇은 하늘빛처럼 맑고 단단했지요. 사람들이 말없이 바라보다 이내 박수를 보냈답니다. 꺼졌던 마을의 숨결이 되살아난 것이에요. 그 후 며칠 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도자기 감독관이 마을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감독관은 푸른 불꽃 속에서 꺼낸 그릇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훌륭한 그릇이야. 흙이 살아있고 그 빛깔이 훌륭하구나. 무너진 조공 명단에 다시 솔마을 이름을 올리겠소.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그저 푹 숙였습니다. 황할배는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어요. 이 이놈이 드디어 일을 해냈구먼. 도성으로 올라가는 말엔 도연이가 직접 굽고 예진이가 문양을 골라준 그릇이 실려 있었어요. 그 옆엔 작은 나무패가 매달려 있었답니다. 솔마을 도공 도현작. 그해 겨울 임금은 그릇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을 이긴 자, 마음을 담은 자라.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 후로도 도현은 마을의 가마를 지켰습니다. 황할배는 여전히 투덜거리며 옆에서 묵묵히 도현을 도와주었고 예진도 변함없이 도현의 곁을 조용히 지켜주었어요. 솔마을의 불은 다시는 꺼지지 않았고 도자기 위엔 언제나 푸른 불꽃의 문양이 살며시 피어 있었답니다.